구독, 좋아요.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 그리고 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 청문회도 어제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권오을 후보에 갔는데 그때 이제 박찬대 의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를 잡잖아요. 근데 10시 시작이에요. 네. 일단은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제일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바쁜지 아니면 당대표 준비하는지 제일 늦게 들어와서 준비한다고 바쁘겠죠? 딱 앉아가지고 발언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제일 그 질문을 빨리 하고 나가야 되나 봐요. 바빠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내란 12.3 내란 기념일을 기념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거 청문회 맞아? 갑자기 내란이 왜 나와? 이러면서 갑자기 뉴라이트 관련된 오해가 없도록 친일 청산을 위해 그 특유의 그 화법 있죠. 뉴라이트 친일 청산해가지고 막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길게 늘려가지고 얘기를 딱 한 다음에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당대회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에서 자기 정치하고 있습니까? 네. 완전 국민 우롱하는 거죠. 되게 화났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은 네. 사실 전통적으로 6.25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 네. 그리고 국가보훈부, 그리고 우리 전 정권에서 그래서 보훈부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보훈에 대한 거에 우리는 진심입니다. 민주당 어때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관을 뽑는 청문회에서 이따위 짓을 하고 본인 정치한다고서 네, 그냥 네.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그 다음 뭐 또 보훈부 장관 때도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굉장히 화나요. 사실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가 얘기를 했던 거에 보면 뉴라이트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민주당은. 네. 우리가 국회에서 뭐 CCP 아웃 이런 얘기 합니까? 뉴라이트 얘기를 이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저 전략에 여기도 지금 우리 댓글에 민주당의 세뇌와 전략에 휘말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써주셨어요. 어떤 분이. 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에 우리는 휘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런 얘기. 일제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00년, 네. 100년 됐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것도 청문회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본인 정치하면서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저게? 우리가 갑자기 뭐 전에 청문회 할 때 뭐 네. 중국 공산당한테 너네 쉐시한 거 사과하라 이런 말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친일 청산이 왜 나오냐고. 네. 완전히 본인 정치하고 네. 보훈과 국방부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이건. 네. 네. 그러니까 보훈부와 국방부에 대한 모독 정말 진짜 정말 전당대회급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면은 이 국방부랑 보훈부가 어쨌든 결이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훈부 쪽에 갔고 네. 선우 선배가 국방부에 갔어요. 네네. 제가 끝나자마자 만나가지고 박찬대 의원이 갑자기 내란 기념일 얘기를 하니까 선배가 정청래 의원도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둘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를 왜 여기서 하고 있냐고. 자기들 이슈를. 당대표 선거를 그쵸. 전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 네. 이런 그 장관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슈 메이킹 여기서 하지 마시고 네. 다른 데 가서 민주당 유튜브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것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네. 거기서 시킨 거 아닐까요, 저거? 글쎄요. 아주 의심이 됩니다. 잘 모르겠는데 두 후보가 나와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왔다라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이 여기 와서 행해졌다라고. 네. 얼마나 그냥 국방부 장관과 네. 보무 장관을 무시하는 행태입니까 이게? 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전자권 전환 있죠. 전자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하는 게 목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때 그러면은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핵 보유는 안 된다. 우리가 NPT 조약에 따라서 핵 보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보관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전자권을 5년 안에 전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관점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될 경우 미국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제 안보관이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 최근에 위성락 네, 안보실장 미국 갔다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 많은 추상적인 말들을 하셨죠. 완전히 추상적인 네, 민주당이 네. 말하는 허울 좋은 말들만 하고 네, 말았습니다. 네. 결론은 맹아리는 없다는 소리예요. 공감이 되고 있다. 그런데 뭐 협박은 받고 왔나 봐요. 오자마자 전작권은 협상 카드가 될 수가 없다. 이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본인들이 맨날 전작권 회수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네. 미국 갔다 와서는 갑자기 깨갱하면서 네. 전작권에 대한 건 협상 카드로 쓸 수조차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안 돼.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뭡니까? 네. 진실이 뭐예요? 전작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전작권 회수하면 네. 미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참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전작권 회수하고 그러면 안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북한한테 나라를 그대로 떠넘기려고 그러시나 이분들이? 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었죠. 간첩 얘기 나왔었잖아요. 북한은 네. 하나의 조국이다라고 그 김영훈 그쵸. 고용무 노동부 장관이 옛날에 얘기를 했었대요. 네네. 북한은 하나의 조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국이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조국이니까. 이 타이밍에 또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정동영 네. 통일부 장관도 뭐 아시겠지만 통일부의 통일자를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북한에서 네. 재작년인가요? 북한에서 이제 통일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북한에서 포기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통일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북한 모든 정권에서 통일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통일이라는 걸 이제 앞으로는 아예 염두도 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북한의 그 세습 체제 그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북한이 있나요? 아니. 왜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종종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네. 북한은 어쨌든 간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 북한 주민들까지 탄압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인권도 우리가 더 많이 챙깁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정동영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네. 주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렇죠? 네. 북한이 주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뭐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통일부의 이제 이름을 통일자를 빼고 다른 부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의심을 받는 겁니다.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민주당 너네가 따라가는 거야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의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한 맥락에 있는 네. 통일부, 뭐 이제 국방부 이런데 지금 심지어 고노부까지 네.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주적 논란, 안보관 논란 아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사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통일이 힘들겠다. 네. 우리 세대 내에는 통일이 힘들겠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 가지 절차들을 비추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을 꺼내가지고 통일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거는 통일이 어렵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한반도가 대한민국 외 그 북한까지 포함한 그리고 부속도서까지 다 있는 우리의 헌법상의 기본적인 그 영토의 권리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랑 어떠한 그 발언을 좀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지. 지금 안보관도 불확실하고 네. 이 장관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 인권 문제에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네.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박충건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게 하나가 있죠. 네. 북한 탈북자한테 반도자라는 배신자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게 반도자가 한국말로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북한 정권은 배신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서슴없이 한 거예요. 논문에서. 그렇죠. 그 인권의 문제도 민주당 너네는 되게 못 챙겨요.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이 그거 다 챙깁니다. 북한 인권법도 우리가 다 한 거. 네. 전 국민이 다 아실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각한 안보관, 간첩이 어딨어? 이렇게 포장을 하고서 뒤에서 꿍꿍이질 나쁜 짓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전작권 환수는 전작권만 환수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그게 어떤 굉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전작권 전환하는 거가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도 어떤 방향인지 일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은 나와서 전작권을 환수를 하겠다. 네. 어떤 분은 뭐 이거는
협상 카드가 안 된다. 참 이 안보관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안보관도 문제가 있지만 네. 또 해명 관련해 가지고도 이 후보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갔었던 권오을 장관 후보에서 이제 돈 의혹 있잖아요. 돈의 의혹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해명을 요구를 했던 것이 실질적인 근로가 없는데 돈을 엄청나게 받아갔다. 이게 논란이었고 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부산, 서울 이것저것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많은 곳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할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권오을 후보가 돈을 받았던 곳 중 한 곳이 매달 150만 원씩 줬던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150만 원에 대한 이 권오을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의혹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받은 거 있잖아요. 10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150만 원이었는데 참 궁색하게 보였겠다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200도 안 되는 돈 받아가지고 지금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체면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참 쪽팔리다, 창피하다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액수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1000이고 500이고 150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얘기를 하면서 참 부끄럽다 이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게 인간성이 이제 이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저도 이분 발언을 몇 개를 지금 다 봤는데 네. 이 마인드 자체가 요즘에 이제 합리적인 발언들 이런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이런 발언들을 뭐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 150만 원 이거 하면서도 이거 그렇게 이제 무슨 뭐 이 정도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나서 또 말을 하는 게 이게 뭐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이따위 발언을 했더라고요. 150만 원 벌려고 얼마나 열심히 청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분들의 하고 소통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 굉장히 폄훼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젊은 친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태도가 이분이 지금 어떤 그 성인지 감수성도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장관에 맞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열이 받았던 게 저는 저의 할아버님이 배자 대자 규자 저희 할아버님이 그 해병대 3기 출신으로 낙동강 전투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참전 유공자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분 전국 호국원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기 자리에 지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에서조차도 바로 잡아줬죠. 전국의 호국원이 12개가 아니고 6개입니다라고 바로 잡아줬어. 어떻게 이런 자가 장관 후보자로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보훈에 대해서 신경 써왔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자가 보훈 그 부에 이제 장관 후보자로 여기 앉아 있을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저의 가족의 선대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심지어 우리 할아버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국가유공자 등록도 안 하셨어요. 어떤 마인드신지 아십니까? 국가의 누가 된다. 그거 등록해서 그 정도의 이제 그 돈을 국가한테 받을 수는 없다. 국가에 누를 끼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자녀들이 그래도 이제 국가 그 보훈에는 등록을 하셔서 유공자는 받아셔야 된다. 그래서 간신히 영천에 있는 호국원에 저희가 모셨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이런 자가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 딱 그 이제 처음에 대선 후보 됐을 때 5월달에 지지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을 한 거잖아요. 원래 한나라당에 계셨던 분이었는데. 권길동이랍니다. 권길동. 네, 당도 여기 왔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하신 국회의원 출신이세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지지를 그것도 이재명 지지할 때 무슨 뭐 영적인 교류가 있었다 이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가가지고 유경수 여사의 그 생가에 가가지고 이분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가에서 또 이번엔 이재명이야라고 네. 이제 뭐 얘기를 들으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추경호 의원이 네. 혹시 무속하시냐고. 이 사람 지금 무속하시냐라는 거를 추경호 의원께서 네.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도 했지. 성인지 감수성 문제도 있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젊은 세대에 대한 굉장히 이제 권위 의식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젊은 친구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보훈에 대한 그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자가 보훈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저는 이런 청문회를 보면서 이 인사들을 보면서 민주당 너네들 진짜 국가 보훈하고 국방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폄훼하고 그냥 단지 이재명 도왔던 이 보훈 인사 따위로까지 이렇게 폄훼를 할 수가 있는가? 전 진짜 보훈 가족의 입장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가장 먼저 그 영천 보육원을 찾았었어요. 네. 선대를 찾아뵙고 국가를 위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 좀 화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분 진짜 화났어요.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보훈 관련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네. 진짜 저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보훈과 관련된 어떤 그 이력이 있을 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회의원께서 보훈 이력 네. 뭐가 있으십니까? 너의 이제 그 전략은 뭐야 하니까 네. 우리 안동의 택시 기사분이 보니까 보훈 가족이셨더라고. 이따위 얘기를 자기의 전문성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가 보훈 가족이더라. 그런 얘기도 경청했었다. 그게 나의 전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사진도 띄워주셨는데 지금 뭐 껴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됐다. 이걸로 됐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저 한번 껴안고 네. 이재명한테 충성맹세해서 장관 되시는 겁니다. 네. 완전한 보훈성 인사입니다. 네. 이거는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니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인재가 그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훈부 장관 차라리 시킬 거면 우리 신성경 의원님 시켜주세요. 보니까 훨씬 더 보훈에 관련한 전문적인 그게 많은 것 같은데 마음이라도 진정성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도 열심히 네. 이재명 정부를 정말 위해서 화나요. 저런 분이 네. 어떻게 장관이 될 수가 있는지.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네. 보수 인사를 쓰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인사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권오울 후보를 또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통합입니까? 생각하시기에? 못 들었어요. 이게 통합입니까? 통합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국민들께서 통합으로 보실까요? 네, 통합.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훈 인사를 국민들께서 수긍하실까요? 권오울 장관 후보자 사퇴하십시오 당장.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장관 될 자격이. 네. 아주 화가 나요.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